백날 문제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풀면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1등급 학생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등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사우수학입니다. 사실 이 1등급의 시선, 이 컨텐츠를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방법대로 연습해서 실제 성과를 보고 계시다는 분들의 댓글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댓글 중에는 드디어 1등급의 벽을 깨고 진입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대로 연습하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분들의 반응이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성적 오르신 분들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근데 여기서 구독까지 하셨다면 아마 10점은 더 오르지 않을까. 오늘 1등급의 시선으로 바라볼 문제는 바로 24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대표적인 기출문제죠. 자, 이런 문제들 보자마자 이건 노가다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 노가다 문제로 풀 수도 있지만 잘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조차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자, 그래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라고 시작했고, 그 K가 첫째 항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이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자연수 K, 이게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걸 여기까지 쭉 끌고 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자연수 K 나왔죠. 그 다음에 A1이 K라고 나왔는데 이게 앞에 나왔던 자연수 K랑 같은 K라는 걸 인지하면서 연결하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첫 장이 자연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또 K가 나오죠. 그 이 K랑 첫 장에 있는 K가 같은 K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장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 식 자체가 또 달라질 수 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나오면요, 그 구해야 되는 거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K가 뭐였어요? 첫째 항. 이걸 만족시키는 첫째 항들을 다 구해서 그걸 다 더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디서 출발할지를 잘 설정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K라고 그냥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A1을 K라고 두고 그거부터 출발해서 A2, A3, A4 이렇게 다 하나씩 일일이 구해주는 거예요. K에 대한 식으로 쭉쭉쭉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은 결정됐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대입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도 전략을 잘 짜야 되고, 대입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몇 번 대입을 해야 되는지, 이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지, 너무 많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곱했더니 음수다. 결국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놔야 그 다음 문제 풀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뭐였어요? 이 네 개 수를 곱했더니 음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가 홀수에 있다, 한 개 혹은 세 개 있다, 이거는 해석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 풀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문제의 틀을 잡는 거랑 제가 별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설 영상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다 띄워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해석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 전체적인 큰 틀을 어떻게 짤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해석했다고 바로 대입하면서 시작할 게 아니라 이 네 개의 수의 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이 정해져 있구나, 몇 개가. 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 개 중에서 음수가 한 개 혹은 세 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고, 그럴 수 있는 첫 장의 범위를 찾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문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요, A1부터 A6까지 쭉 펼쳤을 때 첫 장이 K였잖아요. 그리고 K의 관계식에 따라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펼쳐 나갈 건데, 그랬을 때 이 마지막 4개 곱이 음수가 된다, 얘네만 이제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항 K니까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두 번째 항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이건 명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또 음수니까 전 항이 음수일 때의 그 식에다 집어 넣어주면 다음 항 A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구해보면 이렇게 E-K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관계식이 뭐예요? 0보다 크냐 작냐로 지금 쪼개져 있는데, K나 마이너스 2는 K가 자연수였으니까 얘는 양수, 음수 명확했는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걸 가지치기 하면서 시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가지를 다 쳐버리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지금 A3, 이 E-K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얘도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또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두 가지씩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 두 가지씩 4번의 경우가 있으니까 총 16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16가지를 다 따져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걸 전략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쳐낼 것인가, 그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걸러내는 힘을 길러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계속 2개씩 퍼뜨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서 퍼뜨리면은 꽤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 4개의 수 중에서 음수가 1개나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그 조건을 생각하면서 펼쳐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플러스에서 출발을 해도 그 다음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나왔다면 이제 여기에서 홀수가 3개 나올 수는 없으니까 홀수가 1개 나오는 경우밖에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16가지를 다 따질 건 아니지만 그럼 최대 몇 개만 따지면 될까, 이걸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이거를 내가 K의 범위를 직접 구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어요? 일단 음수 1개 나왔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음수가 3개가 나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올 수는 있겠죠. 혹은 음수가 1개가 나온다고 하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출발하면 이렇게 4가지를 따지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것도 쭉 따져보면 4가지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4가지 해서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긴 하는데, 자, 이렇게 8개의 경우가 나오는 것도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하시는 분이면 그걸 좀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 4개의 수 중에서 홀수가 1개 혹은 3개니까요 4C 1 혹은 4C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우의 수를 더하면 몇 개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어차피 8가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8가지를 우리가 다 충실하게 구해주면 되는 거냐? 사실 뭐 8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거, 이것도 노가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은 방법은 없나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8개 다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센스 있는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지금 3번째가 E-K잖아요. E-K면요 은근히 양수가 될 수 있는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기보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K는 1밖에 없는 거예요. K는 1. 자, 그러면요, K는 1 집어넣으면은 여기 숫자들이 이거 케이스를 나눌 게 아니라 이 4항이 다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K는 1을 대입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경우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가 4가지가 아니라 1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8가지가 아니라 밑에 있는 4가지를 더해서 5가지 케이스만 구해주면 되겠구나. 자, 물론 시험장에서 이 생각을 바로 해내는 건 쉽지 않죠.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도 여기까지 바로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푼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훈련하다 보면요, 시험장에서 그나마 최대한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풀이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우리가 그 논리 구조를 한번 정돈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훈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0보다 뭐 크냐 아니면은 0보다 작거나 같냐, 이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K가 1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 4수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음수가 2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다. 그럼 이제부터 몇 개만 따져주면 된다? 최대 4가지 케이스만 따져주면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K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를 계속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전항이 0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면 0보다 크냐에 따라서 위의 식이냐 아래 식이냐, 이거를 이제 따르는 식이 달라지니까요. 그걸 이제 꼼꼼히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한 칸 한 칸 넘어오면서 K의 범위들이 점점 좁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어떤 부등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K의 그런 범위들이 생기겠죠. 부등식으로. 그 부등식들을 동시에 같이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등식 안에 그 K 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것만 꼼꼼히 잘 따져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어떤 1등급의 사고 과정이나 사고력보다는 꼼꼼함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꼼꼼하게 체크하는 과정들은요, 아까 올려드렸던 해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전부 그겁니다.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K는 1부터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때마다 그 범위를 직접 구하면서 시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총 몇 개의 케이스를 나누게 될 건지 그걸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여유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5개의 케이스만 구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도 결국 어때요? 우리가 직접 계산한 건 이거 K는 1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종종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이 기출 유형 문제죠. 이 문제들을 종종 보여드리게 될 텐데 어찌됐든 케이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케이스를 줄일 자신이 없다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걸 걸러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능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16개에서 5개로 팍 줄여놓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케이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로 줄여놓고 시작할 수 있는지 그걸 확신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10점 오릅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